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의 이동엽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공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영재 학생들 영재 학생들을 위한 연수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자, 제가 맡은 부분은 이러닝 파트고요. 영재 교수학습의 실제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문제중심 학습, 그리고 플립 러닝, 그리고 과정중심 평가 이렇게 세 가지 컨텐츠에 대해서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실제로 문제중심 학습, 플립 러닝, 과정중심 평가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운영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수업 방법이자 평가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제가 영재 학생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 연수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조금 더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조금 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예상이 되는 그런 영재 학생들이라면 이러한 수업 방법이나 평가 방안이 이 학생들을 더욱더 이렇게 동기부여하고 보다 더 이렇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강의를 한번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상호작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읽기,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영재 교사학습의 실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중심 학습, PBL이라고 얘기를 하죠. Problem Based Learning. 두 번째가 Flip Learning. 네, Flip Learning은 말 그대로 Flip Learning이고요. 거꾸로 수업, 뭐 뒤집힌 수업,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세 번째가 과정중심 평가. 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중 첫 번째 문제중심 학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중심 학습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이미 이 PBL을 경험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문제 상황을 주어주고 문제 관련 지식 목록을 작성해서 문제 상황을 파악합니다. 학생들이. 자, 그리고 개개인 학생들에게 학습 과제를 부과하고요. 협동학습을 수행하고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 수렴, 수정 및 보완 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PBL이라는 내용은 뭐 선생님들께서 이미 익숙하실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 PBL이 Problem Based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은 Problem으로 볼 수 있죠. 네, PROBLEM이라고 해서 Problem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네,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으로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PBL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었어요. 문제 상황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사실 1970년대 캐나다의 이제 의과대학에서 이 수업 방법이 처음으로 이렇게 제기가 되었고요. 특히나 뭐 의대나 뭐 간호대 뭐 이런 쪽에서 이 PBL 학습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 PBL 학습의 효율성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효과성을 많은 일반 학교에서도 이 수업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요 한 4, 5년 사이에 이 PBL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으로 또 많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최근에 우리 뭐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학생들이 직접 뭐 서로 협업을 통해서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류의 수업이 또 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뭐 이러한 현상은 4차 산업혁명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학생들이 뭐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 나아가서 뭔가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류의 수업 방법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뭐 캡스톤 디자인이나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이런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수업 방법이 바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공교롭게도 프로블럼 프로젝트가 다 P로 시작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PBL 그러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프로블럼으로 생각하시던 분들이 이제 많이들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누가 PBL 수업 그러면 프로블럼을 의미하십니까? 프로젝트를 의미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곤 하는데 특히나 요즘에는 자연대나 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PBL을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또한 최근에 이런 트렌드, 시류가 만들어낸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러닝을 통해서 뭐 깊이 있게 다루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이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크게 뭐 완전히 같다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르지도 않습니다. 거의 진행되는 패턴은 유사하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수업이 진행되는 패턴은 굉장히 유사하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산출물이 나오는 거죠. 성과물, 산출물이 나와야 한다. 네, 이게 조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은 솔루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절차를 통해서 수업이 끝난다. 자, 따라서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은 사실 한 차시 수업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네, 얼마든지 1시간 수업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반면에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한 차시 수업으로는 힘들고 최소한 2, 3차시 정도 2, 3차시 정도를 끌어서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내용을 드리고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영재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이 문제중심 학습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중심 학습의 특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실제성. 이 실제성이 이제 프랙티컬, 과제 자체가 굉장히 프랙티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적인 활동, 실제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관점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대안적인 견해 일반화, 평가 능력의 증진,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생들이랑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비판적 사고력도 키울 수 있고 나아가서 그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 뭐 이러한 것들을 실제성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학습 과제에 대한 주인의식. 이제 뭔가 최종 솔루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실제적인 맥락이라든지 복잡성 뭐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반영이 될 수가 있다. 문제중심 학습의 특징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주도적 학습. 이 자기주도적 학습은 사실 이제 동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동기. 네. 이 자기주도적 학습은 성인학습의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일반 학생들은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영재 학생 같은 경우는 뭔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어드밴스드 레벨로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동기화가 되어서 수업이 진행된다. 자, 그런 측면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문제 해결에 대한 자기 확신, 그리고 동기부여 및 학습에 활용할 자원을 찾는데 적극적인 태도가 가능하다. 자, 이런 측면에서 문제중심 학습에서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자, 세 번째, 협동학습입니다.
요즘 뭐 굉장히 중시되는 거죠. 요즘뿐만이 아니라 뭐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시되는 측면이 협동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 실천가, 회의론자, 교수자 등이 필요하고, 각자의 역할 수행 및 동료의 수행 과정 관찰을 통한 사고의 확대가 가능하다. 자, 협동학습의 장점으로 볼 수 있죠. 자,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중심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보다 이렇게 좀 어드밴스드 되고, 보다 이렇게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특히 우리 영재 학생들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제중심 학습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장점은 인지적인 불일치로 계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협업을 통해서 뭐 다른 학생들하고 좀 트러블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 과정이죠. 뭐 인지적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세계 시나리오와의 관련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거는 이제 교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류의 주제를 이제 던져줘야 되는 거고, 자,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를 위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실제성을 경험할 수 있다. 학습 주제에 대한 본질적인 흥미와 자기조절 학습 능력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문제중심 학습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단점을 한번 보면요. 필요자료 획득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렇죠. 사실 뭐 이 자료를 이렇게 서칭을 해 나가면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에 대한 이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습자에게 문제 관련 주변 자료를 탐색할 능력이 요구된다. 뭐 자료를 탐색할 능력뿐만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협업하고 대화를 나누고 뭔가 이렇게 콜라보레이티브 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역량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문제 배경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처치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역할을 조 내에서 아주 노련한 학생이 잘 해야 되는데, 각 조별로 이게 힘들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될 수도 있고요. 뭔가 모둠별로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뭐 그러한 것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원포인트 레슨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전체적인 솔루션을 아예 알려줘 버리면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흥미를 잃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처치자가 필요하다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자료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이 문제중심 학습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음에도 많은 교사분들께서 이러한 방법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진도를 나가야 하는 그런 일종의 좀 그런 것들 강박관념, 네, 어느 시점까지 어디까지는 진도를 나가야지 학생들이 모의고사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문제중심 학습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굉장히 좀 쉽지 않다, 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문제중심 학습 말씀을 드렸는데, 장단점, 특징,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이 러닝 강의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이런 수업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플립 러닝입니다. 플립 러닝인데 바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플립 러닝 관련해서 이제 이 유래를 선생님들께서 좀 알아두시는 게 나름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부분인데, 자, 지금 보고 있는 이분이 존 버그만이라는 플립 러닝의 창시자입니다. 플립 러닝 창시자인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교사분들이 초청을 해서 부산 해운대 쪽에 와서 특강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으세요. 자, 그때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요 부분이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버그만의 수업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학생들 각자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다 보니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학생들은 수업을 쉽게 지루해했다. 파워포인트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해 수업을 해봤지만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자, 버그만과 에런 샘즈는 평소 수업에 자주 참여하지 못하는 운동부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둔 강의 동영상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활용해 보기로 했다. 자, 강의 동영상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동영상을 집에서 먼저 보고 오게 하고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집에서 본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교사에게 질문하고 다른 친구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활동 중심 수업을 설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집에서 숙제를 하던 학생들이 집에서 강의를 듣고 학교에서는 관련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집은 이런 수업 방식에는 거꾸로 수업, 플립 러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여기서 첫 번째가 여기 수준 차이입니다. 네, 수준 차이. 자, 두 번째가 학생들에게 동영상. 동영상.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활동 중심 수업 여기 있죠. Activity Based Learning이라고 해가지고 활동 중심 수업. 자, 이러한 것들이 플립 러닝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 첫 번째에 있는 수준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수준 차이. 사실 이 플립 러닝이랑 관련된 많은 자료를 공부를 해보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나의 수업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 이 의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모둠도 동질 집단으로 해야 되고 약간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이 부분은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고요. 자, 학생들을 위해서 동영상 자료를 활용했고 액티비티 베이스드 러닝을 활용하고 있다. 자, 이 플립 러닝이랑 관련되어 있는 몇몇 이제 필수 요소들, requirements들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랑 공유를 했습니다. 자, 화면을 멈춰놓고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알고 있는 플립 러닝이 어떠해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 기존에 The Traditional Classroom 되어 있고요. Teacher's Role이 Sage on the Stage라고 되어 있죠. 자, 교단 위에 있는 현인, 뭐 소크라테스 이런 분을 Sage라고 얘기를 하죠. 자, lecture,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숙제는 홈워크는 Reading and Questions due tomorrow라고 해서 이제 자료를 또 읽고 내일까지 질문을 이제 준비해 와라. 자, 학생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선생님을 보고 있고 선생님께서 티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이제 플립 러닝화 되면 렉처가 액티비티로 바뀌었고요. 자, Teacher's Role이 Guide on the Sid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Sage on the Stage에서 학생들 곁에 있는 가이드로 이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 과제가 다음 시간 수업을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Watch Lecture Online Tonight 다음 시간 수업을 위한 동영상 강의를 보고 와라. 학생들은 모둠을 형성하고 있고 선생님이 학생들 곁에서 이제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자, 이러한 수업이 바로 플립 러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가 않죠. 선생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플립 러닝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플립 러닝의 특징을 한번 보면 수업 전에 동영상 및 사전학습 자료를 활용해서 역진행 사전학습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Activity Based Learning이라고 해서 이 활동에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되는 게 토론 및 협동학습이죠. 토론 및 협력학습. 자, 모둠을 형성해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개별화 학습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자, 이 개별화 학습을 통해서 사전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은 보충 학습을 하게 되고요.
사전학습을 통해서 이미 성취 기준이 달성된 학생들은 심화학습이 가능하다. 자,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이제 제가 이 플립 러닝 관련 특강을 많이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블렌디드 러닝과 이 플립 러닝이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 논문을 쓰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플립 러닝으로서 가져야 하는 필수 요건, 이제 필수 요건으로 볼 수가 있죠. 네, 필수 요건이 무엇인가 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더니 첫 번째가 역진행 사전학습이다. 네, 사전학습. 자, 그래서 이제 플립이라는 말이 붙었죠. 네, 플립이 이제 뒤집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가 activity based learning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협동학습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가 self-directed learning, 자기 주도적인 학습, 그리고 differentiated learning, 개별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일정 학생들은 보충 학습을 학교 수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심화 학습. 자, 여기서 우리 연재 학생들이라면 이 심학습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영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미 학생들이 사전학습,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소화를 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시고 수업이 시작되면 모둠을 형성해서 활동을 시키면서 조금 더 어드밴스드 레벨,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어드밴스드된 레벨로 학생들을 이렇게 좀 나아가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플립 러닝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다뤘던 문제 중심 학습도 굉장히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영재 학생들을 위한 수업 방법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립 러닝이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플립 러닝은 기존에 집에서 하던 것을 학교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던 것을 집에서 하는 정형화된 수업 방법이 아니라 전형적인 수업 방법을 뒤집은 하나의 수업 포맷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플립 러닝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과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플립 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아무튼 선생님들 이 플립 러닝을 이미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마 이제는 모든 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맥락으로 시작이 된 수업이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향후 영재아들을 교육하실 때 이 방법을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평가 방안입니다. 평가 방안. 아까 과정 중심 평가 말씀을 드렸죠. 네, 평가 방안은 이제 기본적으로 역량 함양을 위한 평가다라고 제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는데 사실 이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하시고 또 이 학생들에게 평가를 진행하실 때 단순히 이 학생들이 기존의 그 일제식 지필고사보다는 조금 더 이 교육 과정이라든지 수업 방법에서 더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평가 방안이 이렇게 또 제공이 되어야지 기존에 하셨던 수업이 더욱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자, 그런 맥락에서 역량 함양을 위한 평가라고 해서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네, 과정 중심 평가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다. 자, 이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에는 학습을 지원하는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 그리고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우리 선생님들 많이 익숙하신 개념이죠. 자, 학습을 지원하는 평가, 이 평가를 통해서 탐구와 사고를 장려하고 열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갖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속적인 평가, 지속적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학습으로서의 평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이제 학습 진보 상황을 모니터하고 자기 성장을 추구한다. 자, 자기평가, 동료평가, 그리고 구성질 수업에서 중요한 학생의 역할로서 이제 리플렉션이 있죠. 반성적 사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수행평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을 나타낼 수 있는 산출물을 제작해서 답을 서술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평가하는 방식이다. 자, 논술형 시험, 구술시험, 토론, 실험 실습, 면접 관찰, 자기평가,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선생님들께서 익숙하신 개념인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과정 중심 평가의 방안, 취지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 중심 평가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랑 관련해서 학습의 결과뿐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사실 강의식 수업을 하셨을 경우에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PBL이라든지 플립 러닝 이런 것들을 하셨을 경우에 과정 중심 평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교사와 더불어 학생도 평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점수나 등급 위에 질적인 정보도 수집한다. 자, 평가에 따른 학생의 정보는 수업 과정뿐만 아니라 수업이 끝난 후에도 수집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평가, 동료평가, 자기평가, 학생의 성취 기록 해가지고, 자, 교사평가의 경우에는 성취 기준에서 요구하는 핵심 개념 및 핵심 역량을 학생들이 학습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자, 동료평가, 자기평가, 다양한 과정 지향 평가를 적용함으로써 평가 주체가 학생이므로 수업의 특성에 따라서 모둠원들 간에 또 모둠 간에 또는 자기 스스로 평가. 자,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정 중심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양한 활동 속에서 관찰되는 학생의 참여도와 학업 성취를 자세히 기록한다라고 해서 학생의 성취를 기록한다. 자, 지금 보시는 이러한 것들이 과정 중심 평가의 실행 방안으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다. 사실 기존에 해 오셨던 그런 평가 또한 과정 중심 평가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간단한 지필 평가를 한다라든지. 다만 그러한 일제식 지필고사에서 벗어나서 그런 지필 시험을 보더라도 그 평가의 취지 그리고 평가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이 과정 중심 평가의 이런 애초에 보다 더 큰 이런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PBL이나 플립 러닝으로 해놓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일제식 지필고사를 보면 강의식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플립 러닝 관련해서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오히려 학생들의 성취도가 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수업한 방법과 평가 방법이 서로 엇박자가 나서 그렇죠. 따라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셨을 경우에는 평가도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취 정도, 성취되는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 이 과정 중심 평가는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애초에 이 성취 기준을 분석하시고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 계획을 수립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이제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한번 보시면 RW 타일러죠. 네. 제일 처음에 목표를 세우고 가르칠 내용을 선정하고 내용을 이제 조직하죠. 계열성, 계속성, 범위, 통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마지막에 이제 학생들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목표 설정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기존의 타일러 스타일의 교육과정 개발이었는데, 사실 이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수업 방법 및 평가 계획을 먼저 이렇게 수립하는 거, 여기서 이제 백워드 설계가 나오죠. 네, 백워드 설계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평가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이 과정 중심 평가도 평가 계획을 먼저 이렇게 수립을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핵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를 통해서 교사학습과 평가가 연계가 되고 수업을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평가는 이제 평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과정중심평가의 운영 절차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7년에 이제 구성을 한 내용인데요. 자, 이 그림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이 평가를 이 단계에서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평가가 마지막에 그냥 단순히 학생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줄 세우는 목적이 아니라 수업 자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그 학생 참여형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창의재단에서 발주한 과제를 이제 수행하면서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플립 러닝에서 이제 사전 학습을 먼저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사전 학습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죠. 여기서 이제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 과정중심 평가가 한번 수행이 되고, 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모둠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서 활동중심 수업을 실행합니다. 자, 여기서 학생들의 모든 활동에 대한 과정중심 평가가 또 한번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이제 수업 정리를 하고 여기서 어찌됐건 형성평가 내지는 이제 뭐 최종적으로 하는 이제 총괄평가 뭐 그런 개념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과정중심 평가를 같이 병행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로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짧은 30분 남짓한 이 이러닝 강의를 통해서 영재 교육 방법의 이제 실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실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찌됐건 이 문제중심 학습 PBL 뭐 이게 이제 이 문제중심 학습은 프로블럼인데 아까 이제 프로젝트 말씀도 들었죠. 프로젝트 말씀 드렸는데 요즘 이 수업 방법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방법을 활용해서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특히 대학에서는 메이커 스페이스 이런 것들이랑 연동이 되어 가지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자, 그런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는 관점에서 문제중심 학습 다시 한번 더 제가 리마인드 시켜 드렸고요.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보셔도 무방하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플립 러닝입니다. 이 플립 러닝은 수업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단편적인 지식은 집에서 미리 사전 학습을 해오고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끼리 내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영재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적절한 바람직한 아이디어란 수업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자, 수업을 앞서 이렇게 다뤘던 이런 방식으로 하셨을 경우에는 평가는 무조건 이제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 중심 평가는 수업 중간중간에 선생님들께서 재량껏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하실 경우에는 처음에 수업 목표를 세우시고 수업 방법을 고민할 때 동시에 이 평가 방안에 대한 고민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중심 학습 장단점 그리고 가지고 있는 특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장점하고 단점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플립 러닝이 이제 어떻게 등장했는지 등장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이 플립 러닝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한 특징, 사전학습, 활동중심 수업, 그죠? 그리고 자기주도적 개별화 학습, 과정중심 평가 이런 것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과정중심 평가의 등장 배경이라든지 특징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영재 학생들을 앞으로 많이 이렇게 또 가르칠 기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자, 이런 방법이나 이런 평가 방안을 통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또 선생님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